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 어디서 많이 본 식 아닙니까? 바로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좀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수직응력이라는 부분, 노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전단응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직응력은 시그마로 표현하고요. 시그마 x, y, z 이렇게 축에 따라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는 이제 이 방향이 이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위,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작용하는 면은 이제 앞에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 가는 방향을 뒤쪽에 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포넌트가 두 개씩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겠습니다. 사실 노멀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시그마 XX, 시그마 YY, 시그마 ZG 이게 해당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 중복되니까 그냥 하나씩만 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 XY나 YX는 어차피 같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이 XY나 YX 어차피 같은 애입니다. 한 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 세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 뒤 문자들 두 개를 바꿔도 괜찮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나타내면은 3 곱하기 3 바이 3의 이제 이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렬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 순서대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시그마 x, 타우 yx, 타우 gx. 그래서 이게 xx, yx, gx. 뭐 xy, yy, gy, xz, yz, gg. 이게 숫자로 치면은 11, 21, 31. 그다음에 12, 그죠? 그다음에 22, 그다음에 32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13, 그다음에 23, 3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보게 되면은 3축이 되겠습니다. 3축으로 하면은 사실은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축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거든요. 이 축을 본 경우가 뭐냐? 플레인 스트레스다라는 거죠. 플레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플레인 요거트 아시잖아요. 플레인 요거트 맛 없잖아요. 그죠? 단맛 없습니다. 플레인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한쪽 면으로는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요거는 한쪽 면 없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바이액시얼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Z에 해당하는 거는 다 뭘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0으로 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이거밖에 없죠. 시그마 XX, 타우 YX, 타우 XY, 타우 YY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것들을 보셨고요. 여기서 이제 유도하는 것들을 쫙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공식은 바로 이 변환 방정식이 되겠죠. 이 변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예제들을 막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또 같이 우리가 풀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배울 것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는 뭐냐? Principal Stress. 바로 주응력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Maximum Shear Stress. 최대 전단응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주응력은 뭘까? 그 다음 최대 전단응력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변환 방정식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뭐 응력이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는데 요 변하는 것들이 딱 있습니다. 뭐가 변합니까? 여기에서 이 각도가 변하거든요. 각도. 그래서 이제 각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각도에 따라서 값이 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요 시그마 x1이라는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어떤 각도일 때는 굉장히 높은 값일 것이고요. 어떤 각도일 때는 굉장히 낮은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도 썼었죠. 처음에 이제 X와 시그마 Y에 대한 것이
나중에 우리가 변환을 했을 때 시그마 x1과 시그마 y1에 대한 것과 어떻다 그랬습니까? 바로 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고 굳이 뭐 y1은 새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라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변해하게 이제 바꿔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change the angle 세타에서 세타를 바꿔보자. 바꿔보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나오는 것처럼 맥시멈의 최대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이라고 하는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직 응력에 대해서도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전단 응력에 대해서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구조물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각도가 정해지겠죠.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러한 모양의 소재가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엘레멘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응력을 이쪽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경우 똑같은 모양이라도 이쪽으로 받게 되면은 어떤 겁니까? 각도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각도에 따라서 작용하는 각도의 방향, 각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최대 응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최소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처음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요. 이 시그마 x1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세타로 미분하는 거죠. 세타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앞에 이 부분 뭡니까? 이 부분 상수 날라가 버리죠. 날라가 버리고 코사인 2세타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그죠? 마이너스 사인 2세타가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근데 2가 또 있으니까 2가 어떻게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죠? 2가 튀어나오면서 뭘 없애버립니까? 이 2를 날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사인 2세타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x 시그마 마이너스 사인 2세타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될 겁니다. 그럼 뒤쪽에 사인 2세타를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2세타의 앞에다 또 뭐가 붙겠습니까? 2가 붙겠죠. 2가 이제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2배의 타우 xy의 코사인 2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분하는 이유는 뭐냐? 미분했을 때 이 값이 0이 되면 최대, 최소 또는 극대, 극소 값이 되겠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그려서 배웠죠, 여기에서. 그래서 뭐 여기에서 요 부분이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이 이제 뭐 극대, 요 부분 극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이때 이제 미분한 값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뭐 dy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모는 dx가 되겠죠, 그죠? dx다. 라고 하면 요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요 값이 바로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되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극대 극소 또는 최대 최소 값이 나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여기에서 이제 요 두 가지 식이 있는데, 자, 그럼 요 식을 보시겠습니다.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가 있고, 얘가 두 개 합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0. 그럼 얘를 1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이 뭐가 됩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럼 하면은 탄젠트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1로 보내고, 코사인 1로 보내고, 얘를 다시 밑으로 보내고 하면은, 그죠? 그럼 요러한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요러한 식이 완성이 되면은, 바로 탄젠트 2세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P를 왜 붙였냐? 바로 이 프린시플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시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P를 붙인 거죠. 그래서 요 세타 P, 요 값은 뭡니까? 바로 이 최대, 최소 또는 뭐 극대, 극소, 극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이제 요러한 값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니까 뭘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 이 식들을 계속 배웠을 겁니다. 계속 배웠는데, 계속 요 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되는 이러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요 그래프가 바로 이제 시그마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좀 예쁘게 잘 그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수직응력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 밑에 이제 이 검은색으로 나타난 이런 게 이 전단응력에 대한 겁니다. 자, 재밌는 사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전단응력이 일단 0일 때, 요때 뭐냐? 수직응력이 최소가 된다. 전단응력이 0일 때 바로 이 수직응력이 최소가 된다. 그 다음에 또 0일 때 어떻게 됩니까? 수직응력이 또 최대가 된다. 즉, 전단응력이 0일 때 수직응력이 최소 또는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예요. 자, 최대 아니면 최소 값의 수직응력을 가진다. 자, 언제냐? 이 전단응력이 0일 때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 제일 작은 이 시그마 미니멈, 그죠? 시그마 맥스, 요거 둘 사이의 각도 차이는 몇 도일까? 각도 차이를 보시게 되면 각도 차이가 90도라는 각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2번에.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의 각도 차이는 바로 이 90도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3번에 나와 있는 거는요. 자, 여기에서 이 수직응력이 미니멈, 그 다음 수직응력 맥시멈 가는 중간 있죠, 중간. 중간이 뭐 한 어디쯤 되겠습니까? 요쯤 되겠죠, 중간. 중간에 이 요쯤 되는 이 중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타우 맥시멈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또는 또 타우 미니멈도 나타납니다. 얘는 어디에 있느냐? 중간 영역, halfway betwe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봤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서 얘들 결과적으로 얘를 봤을 때 이제 이 얘들은 사인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서 주기가 몇 도냐? 180도를 주기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뭐 사인 형태, 뭐 코사인 형태로 할 수 있죠. 어쨌든 사인 형태죠. 사인 형태의 곡선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 점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라는 거죠? 바로 수직응력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전단응력도 바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수 쪽이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텐션, 그 다음에 이 음수 쪽으로 가면은 컴프레션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여기에서 이 얘들이 전단응력이 0일 때 이 수직응력이 최대나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응력이 이제 최대와 최소의 중간쯤일 때 전단응력이 최대나 최소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 얘들의 간격은 최대와 최소 간의 간격은 90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사인 곡선들을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사실들을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구했던 거 있죠. 아까 우리가 계산했었던 요 공식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탄젠트 2세타 P에 대해서 요 계산을 했었던 요 공식을 보시고, 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좀 더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탄젠트 2세타란 말이에요. 자, 그럼 2세타라는 게 이제 이미 있으니까 이 2세타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놀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 각도를 2세타로 놓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 2세타라는 각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만들면은 어차피 전부 다 적용되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얘가 0일 때 바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최대나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탄젠트 2세타가 이제 분모에 뭐가 있냐? 분모에 얘가 있죠. 분모에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요 값을 여기 집어넣어줬고요. 그죠? 분자에 뭐가 있느냐? 타우 x, xy. 분자에 이제 요 값이 있죠. 분자에 있는 요 값을, 타우 xy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다 루트 씌운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빗변 r이라는 놈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형을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삼각함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 구하게 되면은 요거를 다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요거를 다 쓰기 힘드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R로 이야기해. R.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는 이 빗변에 대해서는 R이라고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똑같이 해보면 sin 2세타 p는 사인은 요거에서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R분의 타우 xy가 되겠고요. 다음 코사인 2세타 p는 여기에서 R분의 그다음에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되니까 2r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를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그마 x1 또는 이 변환 방정식에 대해서 봤는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탄젠트 2세타 p라는 공식이 나타낼 수 있겠고 요걸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r 값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우리가 구했던 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요 R 값을 우리가 이거 구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구했냐면은 이 앞에 우리가 이 공식에 이 코사인 2세타가 있고 이 사인 2세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코사인 2세타라는 거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2r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라는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 사인 2세타 p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r분의 타우 xy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있는 값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하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뒤에서 유도할 건데 이게 그럼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맥시멈 스트레스가 세타는 세타 p일 때 바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뒷페이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 값을 넣는 거예요, 그대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2r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r분의 타우 xy 이 값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이제 쭉쭉 주어진 대로 이렇게 쭉 넣는 거죠, 그죠? 쭉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앞에 부분은 그대로 있고, 자,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있으면 두 개 다 있어요. 제곱이 되겠고, 그죠? 2와 2가 또 있죠. 2도 안에 들어와서 제곱 형태가 되겠고, r분의 1은 빼줄게요. r분의 1은. 그 다음에 타우 xy 두 개 다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제곱으로 빼주고, r분의 1은 다시 또 빼주겠습니다. 그럼 r분의 1 공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1에다가 요 앞에 부분 놔두고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놔두고 r분의 1을 묶어서 얘들을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러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형태를 보십시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제곱 더하기 타우 xy 제곱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많이 봤죠. 많이 봤던 형태일 겁니다. 다 어디서 봤느냐? 바로 R이라는 놈이 뭡니까? 바로 이 값에다가 루트 씌운 거예요. R이라는 값 자체가. 루트를 씌워버린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본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위에 있는 값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R이라는 게 어차피 그거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R분의 1을 해놓을 필요가 없죠. 이게 제곱이고 그럼 R 제곱이고 이거 R분의 1이니까 그럼 이게 뭐랑 같은 겁니까? 그럼 이게 자체가 요 부분 제가 이 밑줄 친 이 부분이 뭐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얘가 밑에는 이제 R이 되겠고요. 그죠? R이 되겠고 그다음 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R 제곱이 되겠죠. 그죠? R 제곱이 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당연히 R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R로 정리를 하면 이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됩니다. 시그마 1이라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요 높은 영역에 있는 요 시그마 맥스, 프린시펄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높을 때 이게 0이 돼야 되잖아요. 요런 애들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1, 시그마 2.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제 이 프린시펄 스트레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주응력이죠. 주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죠? 플러스 사인은 뭐냐? 플러스 사인은
큰 프린시플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사인은 좀 더 작은 프린시플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우리가 그 최대 전단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전단 능력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구했던 요식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단 능력에 대한 요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식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죠. 여기 있는 식이죠. 2-7의 요식입니다. 요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또 뭐 하면 되겠습니까?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뭐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 되고, 뭐 코사인 미분하면은 뭐 사인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똑같이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그대로 이 식을 그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 방식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필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 넘기고, 코사인 보내고, 뭐 사인 남겨두고, 탄젠트 만들고,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정리되는 식은 요러한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에 뭐가 붙어 있나요? 지금 S가 붙어요. S는 뭡니까? 시어 스트레스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프린시플 스트레스, 주응력에 대해서는 이 세타에다가 P가 붙어 있었잖아요. 세타 다 P가 붙어 있어요. 그죠? P를 다 붙여놨는데, 우리가 이 전단 능력에 대해서는 세타에다가 이 S를 붙여놓고 이제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재밌는 걸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식이랑 아까 우리가 구했던 어떤 식을 비교해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요 식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요 식.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탄젠트 2세타 P는 2분의 시그마 X 마이 시그마 Y분의 타우 XY.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 위에 분자애가 있네? 이 분모애가 있네?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탄젠트 2세타 S는 뭐랑 같냐? 마이너스에 탄젠트 2세타 P분의 1이랑 어떻다는 거죠?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음수의 역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코탄젠트로 다시 고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재밌는 것은 요걸 어차피 다시 이제 사인, 코사인 나타내 볼게요. 그럼 사인, 코사인 나타내면은 코사인 2세타 S분의 사인 2세타 S는 뭘로 세타 P로 나타내려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갖다 붙이고요. 역수로 쓰면 됩니다. 사인 2세타 P에다가 코사인 2세타 P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고 단순히 이거를 내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사인, 코사인의 우리가 관계를 90도 빼기 세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인 90도 빼기 세타 하면 코사인 세타 되고 뭐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을 활용해가지고 코사인 2세타는 사인의 90-2세타. 그 다음 사인 2세타는 코사인의 90-2세타. 근데 이제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었으니 마이너스 여기 갖다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마이너스 위에 갖다 붙여놨죠? 얘 둘이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얘 둘이도.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얘 둘을 바꾸어도 똑같이 코사인입니다. 똑같이 코사인. 근데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얘 둘을 90도 빼기 세타를 바꾸려면은 마이너스가 사라지던가 아니면 마이너스가 생기던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결국에 정리하게 되면은 이 90도 마이너스 2세타 P를 뭐로 바꾸냐면은 2세타 P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결국에는 요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이걸 보셔야 되겠죠. 뭘 보셔야 되느냐. 사인 그러면은 요 2세타 S. 그죠? 2세타 S. 요거랑 뭐랑 같아야 되는 거죠? 2세타 P 마이너스 90도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도 2세타 S랑, 그죠? 그 다음에 2세타 P 마이너스 90도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나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관계. 2세타 S, 그죠? 와 얘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2세타 P를 하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2를 다 나눠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세타 S라고 하는 것은 이 세타 P 빼기 45도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변환한 거를 이제 원래 있던 걸 그냥 S라고 두면은 변환하는 S1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 변환 방정식을 활용했을 때의 이 세타 자체가 이러한 관계, 세타 S1은 세타 P1 마이너스 45도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즉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주응력과 그 다음에 전단응력과의 서로 간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45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45도가 차이 나게 발생한다. 요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우리가 보통 당길 때 뭐 90도 아니면 0도 이렇게 당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0도 아니면 90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주응력이라는 것이. 뭐 위로 당기면 90도고 옆으로 당기면 0도일 텐데 요거랑 45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0도나 95도로 당길 때가 최대인데 전단 능력은 언제가 최대입니까? 그럼 45도일 때가 최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인장시험이나 이런 거 하면은 최대 전단 능력이 45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이러한 스트럭처가 나오는 것들까지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45도일 때가 이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다. 어디에 대해서요? 이 주응력, 프린시플 플레인 또는 프린시플 스트렝스에 대해서 45도일 때가 맥시멈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한 이 코사인 2세타 S1이라는 값이 R분의 타우 XY, 그 다음 사인 2세타 S1 마이너스 R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라는 값이 나왔죠. 요 값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십시오. 요 값들 사인 2세타라는 값을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라는 값을 여기에 집어넣는 요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게 2R이 되고, 그죠? 2R은 4가 되고, 이 두 개 제곱이 되니까, 2분의 시그마 X와 시그마 Y의 제곱을 묶은 다음에, 그죠? R분의 1 빠져 있겠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코사인 2세타도 R분의 1 빠진 상태에서 타우 XY 제곱이 되니까, R분의 1 밖으로 빼고, 요거 두 개의 제곱이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R 제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R분의 R 제곱 형태가 R이 되겠죠. 그냥 R. 그래서 타우 X1, Y1은 그냥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 값은 바로 요 값.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R 값과 같은 값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구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시그마 1, 그 다음 시그마 2라는 값을 이제 여기서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R 제곱이고 R이고 하고 이제 이 R이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큰 녀석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 어차피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되겠죠? 이거 제곱하면은 R 제곱 되죠? 요거 제곱해도 R 제곱 되죠? 그럼 요 R이라는 건 사실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포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R인데 플러스를 가지는 게 더 큰 것이고 마이너스를 가지는 게 작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1은 시그마 2를 빼게 되면은, 그죠? 빼게 되면은 2배의 R이 되겠죠? 2배의 R. 이게 더해지니까. 그러면은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가 뭐가 되겠습니까? R 값과 같으니까 결국에는 타우 맥스랑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평균 능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시그마 에버리지라는 거, 요렇게 이제 하나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타우 맥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두 가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계속 알고 있던 이 제너럴 이퀘이션이 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지난 시간 계속 봤었던 식이죠. 여기에서
이게 있잖아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네요. 여기에도. 죄송합니다. 여기는 안 나오죠. 그죠? 여기는 안 나오고요. 자, 요 값이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 자, 여기에 나오는 값을, 요거를 뭐랑 같다 그랬습니까? 시그마 에버리지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게 되겠고요. 나머지 값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값을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두 개를 다 동시에 어떻게 해보느냐? 양변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양변을 제곱. 그래서 이게 1번식이죠. 시그마 x1 시그마 에버리지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얘 전체를 또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식 있죠? 요 타우 x1 y1 요 식도 뭐 해본다고? 요 식을 제곱해 볼게요. 제곱을 했어요. 제곱. 우리 단순하게 이 1번식과 2번식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1번식이 어디 나와 있나요? 이 제곱한 요 식이죠. 요 부분. 요게 1번식이고요. 2번식이 뭡니까? 요 뒷부분이죠. 요거 두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풀어야 되겠죠. 이거를 두 개를 풀어야 되니까 요 제곱한 앞에 있는 걸 쭉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뭐 b제곱에다가 2ab 뭐 이런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식으로 쫙 정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 구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a제곱, 요것도 똑같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이 두 개를 정리가 되는데, 요 두 개를, 두 식을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시는 것처럼, 자, 이 부분은 어차피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같죠? 그죠? 이 부분 같아요. 마이너스 붙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붙도 상관없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뭡니까? 1이죠, 1. 그럼 요 두 개 더하면 1 되니까 요것만 남습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타우 xy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뭡니까? 1이죠. 요 두 개 더하면 그냥 1이니까 요것만 남겠죠. 그 다음 요 뒤에 부분 정확하게 보시겠습니다. 2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y 타우 xy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에다 블라블라블라 2분의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이거 두 개 더하면은 0입니다. 결국에 남는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요 식이 딱 남게 되는데, 요 식이 뭡니까? 요 식이 바로 r제곱이죠.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럼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이 시그마 x1에다가 그 다음에 이 에버리지 값 있잖아요. 에버리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그마 x1에다가 에버리지 값 뺀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 마이너스 값 되잖아요. 마이너스 값. 요 마이너스 값이죠. 왜냐면은 이 시그마 에버리지라는 게 요 값이니까 시그마 x1은 2분의 2 시그마 x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로 한 개. 어차피 얘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 실제로 풀어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대로 이제 이 변환한 것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게 바로 뭐랑 같습니까?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 어디서 많이 본 식 아닙니까?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이 된다. 그래서 이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 유명한 모서클이라고 합니다. 모서클. 그 유명한 모서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서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응력 상태들을 다 계산해서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서클로 우리가 계산하고 구해보는 방법들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